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 대변인 또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죄송해요. 예. 민주당 경기도당 네. 대변인입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2월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됐습니다. 자,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합니다. 자, 어제 뭐 좀 비전 같은 것들 또 회복, 성장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우리 대변인. 저는 좀 어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기쁘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어떻게 네. 정치를 했고 예.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또 대권 주자까지 올라서는 그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항상 볼 수 봤지 있었는데요. 않습니까? 어제 제가 본 어떤 연설보다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 그런 보수의 정책도 내가 다 소화해서 네. 분배를 위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네. 공장 노동자, 소년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였죠. 이분 사실은 그 페인트 공으로 일하셨을 때 굉장히 그 독한 페인트 냄새를 많이 맡으셔서 네. 냄새를 잘 못 맡으세요. 그리고 프레스 기계 찍는 일도 하셔가지고 네. 그때 다치셔서 팔도 팔이 약간 조금 장애가 있죠. 비틀어져 있어요. 그때 예. 이제 팔이 부러졌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산재를 겪었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정말 어렵게 성장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자가 돼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자신만의 그러한 정책뿐 아니라 네. 내가 상대방의 정책까지 받아들여서 성장시키겠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실은 금투세 폐지 합의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노동유연화까지 이러한 보수의 아젠다까지 내가 소화해서 내가 우리 진보층 지지자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합의를 해내겠다. 지금 이 시기에 구치소에서 정신 승리하는 자도 있는데 예. 뭔가 좀 합의를 도출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뭐 사실 또 아는 분들 알겠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 있을 때부터 네. 경기도 갈 때부터 계속 항상 옆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아주 격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아주 계속 봤으니까요.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뭔가 좀 또 다른 느낌을 가졌던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뭐 진보든 보수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모두 총동원하겠다, 모두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황희도 우리 이사님? 네, 저도 앞에 말씀 주셨듯이 네. 뭐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가장 잘 해오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뭐 그러다 보니까 성장, 뭐 격차 해소, 민주주의, 뭐 수호, 그다음에 뭐 미래산업 육성 등등 중요한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전하셨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힘당에서는 막 중간중간에 또 끼어들고 방해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니들 민주당도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그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네.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괴가 뭐 내란 우두머리가 지난 그 몇 년 동안 이념 전쟁을 지금 막 노골적으로 부추기면서 네. 나라의 그 곳곳을 다 좀먹어 놓지 않았습니까? 경제, 외교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거기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잘 책임지겠다 그런 각오를 보이셨다 봅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의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소환제 제안한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이재명 대표님이 지난 2017년 대선 출마 때도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국민의 집단 지성, 직접 민주주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치인이고요. 네. 선상에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사실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의 퇴행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국민 혈세를 받으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폭동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구 구민들, 용산구 구민들, 인천 시민들 이런 분들이 이런 선출직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심판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도입돼서 이렇게 문제 있는 공직자들은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된다. 이 선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1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윤상현 의원 저는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특별법. 그래서 국민소환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 4일제 도입하자. 이제 노동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또 국민의힘 반발이 쏟아졌는데요. 일단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죠. 비판을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자, 대한민국이 주 52시간 정하고 있어요.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거지 총노동 시간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야,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약간 방해 아닌 방해를 하려고 추임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 설명하는 모습. 그러니까 좀 주장을 정리하면 52시간 자체를 늘리면 안 된다. 오히려 줄여야 되면서 그 안에서 집중 근로 이것을 아니면 이런 등등을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OECD 그러니까 23년 네. 기준 평균 보면은 OECD 한 1740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한국이 1870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2000시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걸 방점을 찍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하자. 요 정도 이제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걸 또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칠레 이런 중남미 4개국이랑 이스라엘 거기 빼면은 지금 한국이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1등 아닌가요? 네, 맨날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요. 얘기하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이들은 본인들이 뭔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까기 위한,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4일째 하면 좋지 않나요? 뭐 근데 저렇게 된다면 4일째 하는 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 저녁 있는 삶, 저만 그러나요? 저는 4일째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네.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AI 뭐 다 등장하니까요.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특정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짧게 구간별로 나눠진 노동이 앞으로 많아질 것인데 네. 그래서 기본소득도 필요하고 또 쉬는 시간이 많아야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전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주 70시간, 80시간 이런 걸 원하죠. 그냥. 본인은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예, 본인 그냥 본인은 창의적으로 자기는 정말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뭐 그런 노동 얘기를 합니까? 소리가 좀 끊고. 가짜로 출근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하는 그래서 짓이야, 그게.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쉬는 시간이 많고 잘 쉬어야 네.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총 노동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요. 일정 구간 안에서 어떤 유연화를 하자 그런 얘기지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여유 있게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유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준비를 하고 야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답변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서 우클릭 행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논리도 잘 모르겠어요. 우클릭.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뭐 예.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다 그러면 그럼 여러 가지 명분들 앞세운 거 그러면 큰 맘 먹고 네. 결단 내려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갑자기 또 딴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지금 대화와 타협을 안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깔아두는 거기 때문에 뭐 저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은 그럼 너는 왜 윤석열 독재라고 욕하냐 이런 식으로 또 뭐 혼자 1인 뭐 사당화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다가 뭔가 또 들어준다 그러면 또 저런 식으로 갈팡질팡한다 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같이 부추기기 때문에 저들 얘기는 사실상 전 쓸모가 없다 봅니다. 아니 본인들이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그럼 우클릭 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납득을 못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예. 야당대 준비를 먼저 하고 있다. 아니 무조건 반발하고 반박하고 비판하고 아니 우클릭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시대 정신이 네. 윤석열의 정신 승리와 반대되는 게 시대 정신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정책을 이해하고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국민들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뭔가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이런 게 대부분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좀 국민 정서를 잘못 이해하고 뭐 대구 가서 그냥 5만 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네. 그냥 뭔가 국가 시스템에 반하는 행위를 윤석열 내란수계가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보면은 너무나 반국가적인 행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정부 여당에 맞는 그런 책임감, 그런 소통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짚어볼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요거 때문에 채식주의자라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육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사례를 잘못 든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예. 치킨 3마리를 예. 하나는 후라이드, 예. 하나는 양념, 뭐 하나는 뭐 다른 이렇게 치킨으로 네. 좀 종류를 다양하게 먹자. 이 말인데 거기서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이거보단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는 것도 제안을 한 거잖아요. 좀 더 좋은 거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이걸 그러니까 왜 비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난 같이. 사실 네. 저 자칭 엘리트 그룹들, 소위 이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늘 그렇게 명분을 앞세우면서 네. 저렇게 그 유력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국민들이 이제 싸우는 걸 싫어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다들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밖에 구도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들이 바라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 동시에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끌려다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가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내란 폭도당으로 규정을 하고 저것들 싹 쓸어야 된다 보는 겁니다. 이게 과격하다 볼 수 있거든요. 아하. 하지만 저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는 집단입니다. 내란까지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기고 있어요. 저것들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대한민국의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눈 맞아가면서 키세스단, 응원봉단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려갈 일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공화국 얘기를 했었는데 헌법을 수호하느냐, 우리 헌법을 부정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맞습니다. 때는. 그래서 사실은 헌법 수호 세력, 헌법 부정 세력 이렇게 가면 좀 간단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민주주의가 예.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음흠. 그리고 법치, 그리고 국회, 민의의 정당 국회인데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부정하고 네. 법치는 그냥 법원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침탈하고. 그렇죠. 국회는 군을 동원해서 그냥 총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유리창을 깬 이거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을 정말 파괴하는 그런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단체 누구인지 한번 본인들이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긴급 체포되고 구속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서서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득이양양한지 국민 보기에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비상계엄, 특히 내란 부분, 또 그 서부지법이죠, 폭도 제대로 된 어떤 논평이나 국민의힘 사과도 없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하는데 국민소환제 나오니까 일부 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아이고 참 니나 잘해라 하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저도 그렇게 소리 들었고 버럭버럭 지르면서 뭘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자기가 잘난 줄 아나요? 그렇게 해서 한심스럽게. 이제 또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것까지도 또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러니까요. 맨날 이제 그 좋은 거는 해킹해 갑니다. 해킹이 갑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네. 겉으로는 욕을 해요. 그럼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사모 그때도 네. 한나라당 때 엄청 공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까지 실제로 동원해가지고 노사모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 만들자고 했었어요. 네. 이 제가 그냥 음모론 얘기한 게 실제로 그 증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모인 개딸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면서 저기를 부러우니까. 네. 근데 또 자발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골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사이비 종교까지 동원해서 지금 세력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2030 얘기를 자기들이 엄청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못 모이니까 그렇게 모인 것처럼 포장해서 마케팅하고 계속 언플하는 건데 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게 지속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자금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줄 끌어야 네. 된다.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윤석열이 존재하고 있고 본인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요. 또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계속 거기를 찾아가는입니다. 어제도 찾아갔어요. 친윤계 의원들 몇몇 찾아갔는데 문제는 본인이 메시지를 또 냅니다. 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이 주요 증언자들 또 신빙성 흔들린다. 공정한 결과 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찾아오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것 같아요. 내 계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본인이 계엄을 할 때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환장하겠네, 진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인 네. 김기현 김기현. 의원이 어제 또 그걸 전원을 얘기하면서 말하다가 살짝 끊기는 끊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본인은 거기에 매우 공감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말을 끊고 전원인 것처럼 네. 또 얘기를 큰일 했죠. 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속내는 매우 공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하고 어제는 대한민국 인권위가 그 폭도들에 의해서 잠시 동안 점거당하는 일까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도면까지 공개하면서 이 폭도들이 헌재 헌법재판관까지 위협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 가면요
이미선을 밟아 연호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은혁은 안 돼. 네. 헌법 심판을 하는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한 테러를 음흠. 연호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공신력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죄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도 사실 제도적으로 미비하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이재명 대표님이 작년 초에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고 계속 이 극우 인사들의 어떠한 그 자극적인 얘기 때문에 극우 지지층들이 이상 행동, 테러 네.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라고 보입니다. KH킴님, 이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요렇게 되니까 당정 소통은 정말 활발해졌다라고 글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맞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 면회 간 사람이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으면 그 면회 간 국회의원들은 구치소에 가서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구치소를 가서 메시지 내니까 탄핵 심판 오늘 7차 변론기일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계속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실질적으로 이건 좀- 지금도 그냥 그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방송에서 네. 민주 진보 진영 패널로 나오는 그 토론자분들이 네. 이걸 상대 측에 명백히 물어야 된다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상대 측 국회의원한테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조기 대선 어떻게 생각하냐, 아하. 찬성하냐 반대하냐. 두 번째로 이제 부정선거 본인들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물어야 되는 게 질문해야 된다. 그걸 네. 답변하기 되게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도 안 되면 이재명. 네, 이렇잖아요. 그냥 그 네. 답변하기 싫으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전한길 씨가 동대구역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도 무슨 뭐 조기 대선 운운하는 사람들은 무슨 후 X 자식이라고 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버젓이 있는데 니네 왜 지금 딴짓을 하냐 이거거든요. 아하.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힘당 정치인들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아. 뒤로는 다 자기들 지금 대선 생각하고 있지 준비하고 않습니까?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겉으로 아닌 척해야 되는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계속 그냥 민주당을 욕하는 걸 왜 방치해둡니까? 네. 명백하게 조기 대선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판사 아니었습니까?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저들은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 망정인데